이런 안 좋은 기운들을 탈 수 있는 건 꼭 장례식만은 아닙니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놀이동산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거나 많은 곳에 갔다 와서 본인의 일이 꼬일 수 있다. 제가 보기 드린 총 4개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비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member me. 장례식이나 초상난 집을 방문한 경우 어떤 비방법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혹은 주위에 특히 이 주위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냐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내 직원이 집안에 상이 껴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던가 아니면 아는 손님이 이런 상문을 얻어왔다던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걸 좀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문이라든지 이런 경조사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기운을 좀 잘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누가 이 상이 났던 집안에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왔다 나가면 손님이 갑자기 끊긴다던가 아니면 몸이 되게 아프다던가 그런 식의 표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번외로 내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물론 장례라는 걸 치르겠지만 이제 뒷물이 말기 위해서 우리가 변외에 비방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런 상문살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무속계에서는 진호기, 자리거지, 그리고 천도제와 같은 기타 굿 행사 외에 상문살을 좀 걷어내고자 하는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방편들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같이 구슬하고 부적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일종의 가장 소소한 비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내 집안에 상문이 났던 남의 집에 상문이 났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방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은 부정을 걷어낸다라는 의미로 김장할 때도 우리가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쓰고, 장례식 갔다 와서 소금으로 내 몸을 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재수 없는 놈이 왔다 가면 에이씨 그 소금을 갖다가 막 바깥에다 뿌리고 막 이랬잖아요. 침 뱉고 소금 뿌리고 이랬잖아. 야 소금 한 바가지 갖다 뿌려라 이런 것도 많았고요. 실제로 무당집에서도 그런 게 많았어요. 무당집에도 이런 좀 안 좋은 살을 끼고 온 사람들이나 상문을 묻어온 사람들이면 옛날 무당 선생님들은 막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 감히 막 상을 상문을 달고 여기가 어디라고 상문을 달고 깨끗한 신당에 오냐고, 나가라고, 너 점 안 봐준다고. 가가지고 나가면은 옛날에 신당에는 꼭 이렇게 방명록 썼던 이 실장, 요즘 말로는 실장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게시하고 있으면 무당들이 야 저 개똥아 야 재수 없어 소금 한 바가지 퍼다가 뿌려라 이러면 예 이러고 소금 뿌리고 이랬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댓글 달리지. 6개월 걸려 갔더니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소금 뿌렸다고 바로 댓글 달리지.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소금을 우리가 뭔가를 안 좋은 걸 쳐내는 용도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 포함해서 이렇게 안 좋은 행사라든지 좋은 행사 상관없어요. 경조사라는 행사 안에서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을 탈 수 있는 건 꼭 장례식만은 아닙니다. 결혼식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번외로 어떤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놀이동산 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거나 많은 곳에 갔다 와서 본인의 일이 꼬일 수 있다 혹은 그런 걸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비방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 윤도령도 그 방송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금단지 갖다 놔라. 집안에다가 현관에다가 소금단지 보관해 놓고 뚜껑은 항시 열어둬라. 소금을 단지를 놓고 뚜껑을 항상 닫아놓는 분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현관에다가 냅두고 그 단지 안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어디 갔다 왔을 때 현관에서 들어가기 전에 소금 단지 안에 있는 소금을 꺼내서 여러분들 발에 뿌리는 이 행위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 단지를 놓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라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옛날부터 소금은 장독대에다가 뒀어요. 우리가 된장이라든지 이런 간장 담글 때도 장독에다가 담궜어요. 물론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의 어르신들은 간장을 담글 때도
장독을 썼고요. 김장을 할 때도 장독을 썼고요. 이렇게 소금 같은 것도 장독에 뒀고요. 쌀도 장독에 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쌀 뒤주라는 게 있었죠. 쌀 놓는 뒤주라는 게 있었고 전부 다 이런 장독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감님이라든지 성주님을 위할 때도 장독에다가 우리가 많이 위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독이라는 게 결국은 요즘 말로 작은 소항아리예요. 소항아리가 크면 장독이 되죠. 대항아리가. 그래서 옛날에부터 우리가 그런 소금이라든지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항아리나 장독에다가 많이 파 묻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 쓰는 그런 소금 항아리도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무속적으로 뭐에 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소금 항아리로만 쓰는 거라서 전혀 위해되거나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금단지는 뭐 쌀단지 모셔놓고 시주단지 모셔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부정을 치기 위한 어떤 수단의 용도로만 쓰고요. 뭐 그러면은 뭐 김장 같은 거 하려고 소금 같은 거 소금단지에 보관해놓고 김장할 때 소금단지 꺼내놓은 것도 보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단지를 여러분들 현관에다 놓고 그런 걸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팥죽 끓이기입니다. 자, 팥죽 끓이는 거 우리 동짓달에 팥죽 먹는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팥죽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팥죽을 사실 뭐 선호하시는 분이 있다 해도 보통 요즘 뭐 원체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가게에 배달만 시키면 다 오니까 우리가 팥죽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또 팥죽을 쓰려면 또 성가셔요. 그 팥을 또 다 불려갖고 또 으깨갖고 또 다 빻아야 되잖아. 옛날에는 맷돌이라도 있었지. 요즘에는 맷돌도 없잖아요. 물론 좋은 이런 뭐 블라인드가 나오긴 했지만 집에서 팥죽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물론 제가 팥죽을 쓰라는 건 직접 집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이 팥죽의 향내를 집안에 곳곳이 퍼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냄새를 풍기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면 사와서 집에서 끓이세요. 사와서 집에서 끓여도 팥죽 냄새는 납니다. 그러니 이 팥죽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옹심이. 팥죽 옹심이는 우리가 애분 막아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팥죽에 옹심이 넣고 팥죽을 써서 여러분들 팥죽을 꼭 현관 앞에 현관에다가 팥죽을 쓴 거 통째로 냅두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비 하나를 끓였어. 그러면 냄비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팥죽은 덜고 남은 팥죽은 현관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팥죽은 우리가 꼭 무당 선생님들도 진옥이나 이렇게 자리거지 같은 거 끝나면 팥죽을 먹거든요. 그래서 소금 같은 걸 치기도 하고 팥죽을 우리도 먹어요. 사우나를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팥죽을 써서 여러분들 드시고 현관에다가 남은 팥죽을 보관했다가 팥죽이 식거나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걷어내시는 거. 가장 좋은 거는 하루 정도는 묵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싫어해. 왜냐면 팥죽을 하루 정도 묵히면 설거지할 때 힘들거든. 다 달라붙어가지고 탄 것처럼 막 된단 말이야. 어떤 건지 알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하루 정도는 현관에다가 놓고 묵히는 거고요. 팥죽을 둘 때는 팥죽 뚜껑 열어서 팥죽 통째로 보이게끔 현관에다가 두시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냄비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게 있어요. 자, 밥 그리고 된장 그 다음에 묵은 김치 이 3가지를 넣습니다. 자, 밥이나 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끓일 거기 때문에 기존의 쌀밥 혹은 그냥 생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넣고요. 된장을 그냥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로 왕창왕창 넣어요. 그리고 김치 같은 거는 그냥 한 포나 반 포 정도 잘라서 넣습니다. 그리고 팔팔팔 끓이세요. 그러면 뭐 된장 냄새, 고추장도 들어가면 고추장 넣어도 돼요. 그래서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 넣어서 김치랑 팔팔 끓이면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거를 팔팔 끓여가지고 이 손에 끼는 거 있지? 뜨거운 거. 그거 딱 잡고 여러분들 이 끓인 걸 가지고 온 집안 곳곳을 다 이렇게 두르는 거야. 둘러서 결국 얘는 어디로 가? 현관으로. 똑같아요. 현관으로. 왜? 현관이 모든 게 시작되자 들어오는 곳이야. 문이 내 등 뒤에서 닫히는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짜 보면 나오잖아. 항상 문은 등 뒤에서 닫힌다. 맞아요. 뭐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내는 게 내 집안의 현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둘른 거를 냅두고 뚜껑 열어서 하루 정도는 보관했다가 치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똑같아요. 왜 밖에다가 두면 안 되나요? 나 혼자 사는 전원주택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다세대 주택인데 그 현관 밖에다가 놓잖아. 민원 들어온다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미 뭐 현대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도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쑥향을 피우는 겁니다. 자, 쑥향을 피우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부정이 끼거나 안 좋은 데를 갔다 오거나 이랬을 때는 쑥향을 키기도 하고요. 정말 그거 외에도 내가 잠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거나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도 쑥을 한번 돌리기도 하고요. 저도 역시나 아직까지 뭐 일진이 좀 재수 없거나 이상한 손님들이 왔다 갔다 이러면은 쑥을 핍니다. 근데 저는 뭐 신당이라서 맘 놓고 피는 거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쑥향 돌리기가 참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쑥향이 어찌됐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로 퍼지기 때문에 냄새가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집안에 화재 경보가 있다면 일단은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쑥향을 필 때만큼은 창문을 닫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제일 꼭대기 옥상이라면 키셔도 돼요. 전원주택도 키셔도 됩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 분들은 화재 경보기 위험성도 있고 또 주위에 이런 쑥향 냄새를 싫어하시거나 또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향처럼 생긴 얇은 쑥향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온라인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옛날 쑥 같은 경우는 피면 연기가 엄청났어요. 요즘은 진짜 향처럼도 나오는 되게 미니어처식의 쑥향도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연기가 심하게 나지 않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심하게 연기가 나는 것들은 다세대 공간에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 드린 총 4개의 경우의 수로 여러분들이 비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부쩍 쓰는 것도 아니고 굿하는 것도 아니고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가 할 수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